주말 늦은 밤 시간대 엘라베마의 유흥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4명이 숨지는 등 2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사우스코스트 플라자 주차장에서 권총 강도 사건이 발생했고 LA 지역 세븐일레븐에서는 10대 떼강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산불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의적으로 산불을 일으킨 소방관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립대학 내 서류미비 학생들의 일자리 채용을 허용하는 법안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유입 증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국내 노숙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엘라베마주 유흥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명이 총격 현장에서 사망하는 등 사상자만 20명이 넘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거리를 출동한 경찰차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인도 위엔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토요일 밤 11시를 조금 넘은 시간 미국 엘라베마주 버밍엄시의 유흥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경찰은 차를 몰고 현장에 온 총격범 여러 명이 한 명을 목표로 총을 발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가 피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e believe the individual that was targeted is among the deceased. We believe that there was a hit, if you will, on that particular person. 총상을 입은 3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또 다른 1명이 병원에서 숨지면서 현재까지 사망자는 4명입니다. 부상자는 17명인데 이 가운데 4명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체포된 용의자가 없어 구체적인 범인 수와 동기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 과정에서 글록 스위치라는 권총의 연사 기능을 추가해주는 장치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총기 난사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줄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 총기 규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유명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권총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시계와 차를 노린 범행이었습니다. LA 지역 편의점에서는 10대들의 떼강도 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타메사 경찰국은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사우스코스트 플라자 주차장에서 권총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롤렉스 시계와 람보르기니 우루스 차량을 강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리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7시 30분쯤에는 LA와 베버리힐스 경계점에 자리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50여 명의 10대 청소년들이 침입해 물건을 강탈하는 떼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편의점은 지난달에도 유사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최근 세븐일레븐 편의점 곳곳에서 강도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도주한 용의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구매자를 가장해 판매 차량을 시승한 뒤 그대로 도주하는 범죄가 캐나다에서 발생했습니다. KBTV 최시우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캐나다 미시소거에서 한 남성의 포르쉐 SUV를 훔치고 그를 차량으로 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사건은 9월 6일 오후 2시경 미시소거의 윈스턴 철치과 에글린턴 애비뉴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초인종을 누르고 오토 트레이더 광고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히며 차고에 주차된 2022년형 포르쉐 카이엔에 대해 문의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는 여성이 포르쉐의 운전석에 앉아있고 차량 주인은 밖에서 잠긴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차주가 차 뒤쪽으로 걸어가자 여성은 빠르게 후진하여 차주를 치고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후 여성은 도로에 주차된 공범 차량인 회색 벤틀리를 타고 함께 도주했습니다. 영상에 나온 여성은 18세의 사라 베드쇼로 위험한 운전으로 신체 상해를 초래한 혐의, 차량 절도, 사고 후 도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녀는 피의자로 수배 중이던 도중 목요일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팔꿈치, 손, 다리 등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며 여성의 원래 차량은 파란색 SUV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산불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의적으로 산불을 일으킨 소방관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사법당국은 고의적으로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올해 38살의 로버트 에르난데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당국에 따르면 에르난데스는 소방장비 기술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한 달간 캘리포니아 북부 소노마 카운티에서 5차례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에르난데스는 비번으로 근무가 없는 날 산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드러난 상태는 아니지만 매년 100여 명의 소방관들이 관련 혐의로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초과 근무 수당을 노리거나 더 큰 불과 맞서 싸우면서 영웅이 되고 싶어 범행을 일으켰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해의 3배 규모인 100만 에이커에 가까운 면적이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염성이 강력한 코로나 신종 변이 XEC가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 환자들에게는 백신 접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XEC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XEC 변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두 변종이 재조합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인데 센터는 가을철과 겨울철 실내 활동이 잦아지며 관련 변이가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XEC 변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효과를 나타내는 최근 백신으로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중증 합병증 위험이 높은 환자들에게는 백신 재접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본격적인 가을철 날씨에 접어드는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게빈 뉴섬 주지사가 주립대학 캠퍼스 내에서 서류 미비 학생들의 채용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AB 2586 법안, UC와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들이 교내 캠퍼스 일자리에 서류 미비자 학생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대다수의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큼 일자리의 기회도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올해 4월부터 추진된 법안은 각 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0일과 26일 각각 주 상원과 하원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한 뒤 주지사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주 차원에서 서류 미비 학생의 고용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자칫 연방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5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서류 미비 대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일자리를 얻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에도 뉴섬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에는 오는 11월 대선에 대한 부담감에서 비롯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진보적 정책이 자칫 경합주 중도층 표심 끌어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달 들어 뉴섬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또 다른 법안 AB 1840 역시 서류 미비자들의 주택 구입 시 다운페이 보조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섬 주지사는 서류 미비자와 상관없는 법안에는 서명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한 SB 1053 법안은 마켓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이때가 되면 소비자들은 마켓 등에서 돈을 주고도 비닐봉지를 구입할 수 없게 되며 종이봉투 구매만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4년부터 무료로 비닐봉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왔는데 오히려 판매하는 비닐봉지가 더 두꺼워 환경오염을 더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안이 제정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불법 이민자 유입 증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국내 노숙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 한 해 집계될 노숙자 수가 역대 최대치로 집계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전국 250여 개 노숙자 보호단체의 통계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노숙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증가세를 보였는데 다가오는 12월 주택도시개발부의 통계 자료가 더해지면 전체적인 규모가 더 커질 거라는 예측입니다. 노숙자 급증의 원인 중 하나는 친이민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국경으로 밀려드는 불법 이민자들을 주요 대도시로 이송한 뒤 관련 지역의 노숙자 수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주거비용 폭등도 노숙자 증가의 배경으로 지적됐습니다. 팬데믹 당시 유지되던 세입자 보호 법안이 철회되면서 높아진 주택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 역시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 달 항만노조가 일제히 파업을 예고하면서 대선 전 물류 공급망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항만노동자협회에 속한 노조원 2만 5천여 명이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사계약이 만료되는 이달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파업을 단행하겠다는 겁니다. 노조원들은 사측인 미국 해양협회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더해 항만 운영사 APM 터미널과 모회사 머스크가 항만에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 노동자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점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지난 화물 노조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개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서부항만이 11일 동안 운영을 멈춰 6개월간 물류 지연 사태가 발생했고 하루에 1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 세력인 항만 노조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파업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항만 노조원들은 뉴욕과 휴스턴, 마이애미 등 동북부 지역, 텍사스 지역 항만에 속해 있으며 국내 항만 물동량의 41% 상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을 폭격했습니다. 하루 만에 650여 차례의 폭격이 이어졌는데 레바논 정부는 어린이를 포함 49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마을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을 대대적으로 폭격했습니다. 헤즈볼라의 주요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는 물론 동부 베카벨리, 수도 베이루트 등 레바논 전역에서 하루 새 650여 차례의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חושב שהיום הזה זה גולת כותרת. ביום הזה למעשה הגענו למצב שעשרות אלפי רקטות, טילים, מדויקים ואחרים יוצאים מכשירות.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민간인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어린이 35명을 포함해 492명이 숨지고 1,6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수천 명의 피란 행렬도 이어지면서 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로켓을 발사하며 반격했지만 이스라엘의 방공망 아이언돔에 번번이 막혔습니다.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 외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은 미친 짓이라며 이번 공격으로 위험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북부의 안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지상전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국방부는 중동에 미군 병력을 추가 파견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확전을 막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어서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 내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동에 소규모 병력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펜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동의 증대된 긴장을 고려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와 임무 등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우방인 이스라엘 방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이란 등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현재 중동에는 약 4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의 연대 또한 우려되면서 국제사회는 확전 차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유엔은 군사적 대응을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이 현지 시각 24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면서 어떤 논의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충돌 수위가 높아지면서 항공 스케줄 운항 조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루프트한자는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베이루트행 항공편 운항을 계속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국민 철수 권고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지난달 레바논에 이어 이스라엘 체류 자국민들의 철수를 권고했고 미국도 레바논 내 자국민에게 철수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레바논에서 발생한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 폭발 사건의 누적 부상자는 5천 명에 이른다고 레바논 보건부는 집계했습니다. 이후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 충돌이 격화돼 왔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버지니아와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주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선거 당일보다 사전투표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전국 50개 주 가운데 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 등 3개 주에서 대면 사전투표가 시작돼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엘라바마주가 지난 11일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하면서 사전투표가 이미 시작됐지만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로 가서 하는 사전투표는 이들 3개 주가 처음입니다. 사전투표는 투표, 개표 일정이나 유효 투표 기준 등 세부 운영 방식은 주별로 상이하며 50개 주 가운데 47개 주는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투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전투표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대선 때에는 사전투표율이 33%였지만 2016년 대선에서 40%, 2020년 대선 때에는 69%까지 오르는 등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 중간선거 때에도 사전투표율이 50%에 달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2차 TV 토론은 성사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2차 토론을 수락한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후보는 사전투표가 이미 시작돼 너무 늦었다며 거부 의사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개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조지아주는 미국 최초로 대선 투표용지 전체를 수작업으로 개표하기로 했습니다. 조지아주는 2020년 트럼프 후보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만여 표 차로 패배한 주로 트럼프 후보는 아직도 조지아에서 부정 개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가 지난 주말 한인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는 지난 주말 2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한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이 진행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 김한일 회장은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권익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 같은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회는 앞으로도 한인 유권자들의 등록을 지원해 투표에 참여하는 한인들을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